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게임 영상의 무더집입니다. 드디어 시즌4 PTR 관련 패치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업 업데이트를 제외하면 PTR 모닥불 대화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거의 없어서 직업 업데이트, 그 중에서도 강령술사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개편, 헬타이드 변화, 추가되는 신규 엔드 컨텐츠인 핏, 신규 보스와 200레벨 보스 관련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만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PTR 관련해서 짧게 보고 바로 직업 업데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PTR은 4월 2일에서 4월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3일에서 4월 10일,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장은 배틀넷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가능하며 플레이 버튼 위에 디아블로4를 PTR 서버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PTR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선택지가 없지만 진행 기간에는 선택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바로 직업 업데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아이템, 그중 공통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크 장비입니다. Tyrael's Might, 티리엘의 힘이라는 우버 유니크가 추가됩니다. 효과는 최대 생명력일 경우 포격의 신단처럼 공격 시 투사체를 발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Yen's Blessing, 옌의 축복이라는 유니크 신발이 추가됩니다. 효과는 스킬 사용 시 이미 쿨타임이 돌고 있는 스킬을 20에서 30% 확률로 자동 시전해주는 스킬입니다. 다만 이동 스킬이 아니고 궁극기가 아닌 스킬만 발동이 가능하며 12초에 한 번씩만 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통 전설 위상들입니다. Frosty Strides라는 위상이 추가됩니다. 번역하자면 싸늘한 발걸음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기동력 위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효과는 생명력이 45에서 60% 이하일 때 피하기가 주변 적에게 냉기 피해를 주며 3초 동안 취약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피하기가 취약을 입히는 것은 근접 빌드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이지만 생명력 절반 이하라는 조건이 까다로워 잘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되는 위상은 Concussive Strikes입니다. 뇌진탕 일격 정도로 볼 수 있으며 효과는 20% 확률로 적을 2초간 멍해짐 상태로 만들며 멍해진 적에게 5에서 20%의 추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아마 공격 이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강령술사 아이템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크 아이템입니다. 에본 피어서라는 유니크 목걸이가 추가됩니다. 꿰뚫는 흑단의 목걸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과는 마른 병이 관통하는 4개의 작은 투사체를 추가로 발사하며 적중한 적들에게 3초간 지속 감옥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Crow's Embrace라는 유니크 장갑이 추가됩니다. 크로우의 품이 되지 않을까 싶으며 효과는 피해 쇄도가 시체를 소모하여 작은 피 회오리를 시전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죽음 예언자의 목걸이와 설명이 비슷하며 하수인에게서 시전되던 작은 피 회오리 효과를 시체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최초 시전 시에 흡수당하는 대상 한 마리당 10%만큼 최대 50% 증가하는 것 또한 동일하며 추가로 소모하는 시체 하나당 20%의 피해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시체를 한 번에 얼마나 소모할 수 있을지 나와 있지 않아 제한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보를 드리자면 시체는 최대 15구까지만 쌓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실험했던 내용 잠깐 보면 15구가 넘는 순간 처음으로 쌓였던 시체부터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소모하는 수에 제한이 없다면 최대 15구까지 소모가 가능할 것이며 이론상으론 300%까지 피해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와 효과가 비슷한 만큼 피해 또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제 이러한 고정 피해 수치들이 무기 공격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증가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신규 위상입니다. A4렉이라는 위상이 추가되며 번역하자면 무광의 위상이 될 것 같습니다. 효과는 해골 사제의 버프가 해골 전사들의 공격을 암흑 속성으로 바꿔주며 5에서 15% 확률로 적을 기절 상태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해골 사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해골 사제는 눈에 보이는 소환수는 아니고 모든 해골들이 소환된 상태에서 추가로 해골 되살리기를 시전할 경우 하수인들의 공격력을 증가시켜주고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일종의 버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추가되는 위상의 암흑 피해만 보면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제는 하수인이 본체 능력치의 100%를 계승하며
뒤에서 설명드릴 저주받은 운명의 위상이 이제는 한 개의 저주만 걸어도 주는 암흑 피해가 최대 50% 증가하게 되고 공포나 어스름 패시브 또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누적되면 굉장히 큰 수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존 스킬과 아이템들의 변경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부분입니다. 일단 이어질 내용들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강령술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함된 기타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하수인이 본체의 능력치를 100% 계승받습니다. 이 100%라는 것은 하수인의 공격력이 쓸만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방어 능력치도 100% 계승받기 때문에 생존력 또한 굉장히 증가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거기다 하수인들은 자체적으로 방어도나 저항, 그리고 피해 감소를 올려주는 스킬과 정복자 노드들이 있어서 하수인 빌드에서 하수인들은 본체보다 단단해질 것이며 기본적으로 한 번에 30% 이상의 생명력을 잃지 않는 효과도 있어서 특별한 투자 없이도 여러 빌드에서 적을 저지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계승 수치의 증가로 인해 이제는 초기 레벨링 과정에서도 하수인을 희생하기보다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스킬 태그 관련입니다. 뼈 영혼이 이제 핵심 기술로 분류됩니다. 핵심 기술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다양한 능력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품이 가진 자원을 되돌려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뼈 영혼은 자원 소모 감소 효과는 받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품은 소모한 자원을 되돌려 받는 것이기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핵심 기술이 확정적으로 제압하게 해주는 추방된 군주의 영물 효과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공통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크 아이템입니다. 추방된 군주의 영물 능력으로 다음 공격이 제압할 경우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인 효과로 이를 알려준다 합니다. 또한 피해가 너프를 받습니다. 기존 80에서 120%이던 수치가 20에서 60%로 감소합니다. 효과 발동에 필요한 자원 소모량 또한 300에서 275로 감소합니다. 야만 용사로 인해 너프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뼈 영혼 또한 이 유니크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티볼트의 의지 관련입니다. 티볼트의 의지가 늘려주는 피해량이 20에서 40%에서 10에서 20%로 절반 감소되고 효과의 지속시간이 4초에서 5초로 1초 증가하여 너프를 받습니다. 지속시간이 증가한 것 또한 4초마다 주 자원을 회복하던 것이 이제는 같은 양을 5초마다 회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전설 위상입니다. 굴복의 위상 스택 지속시간이 이제는 마지막 공격을 한 시점으로 초기화됩니다. 기존에는 각 스택이 개별적인 지속시간을 가졌지만 이제는 모든 스택이 마지막으로 공격한 시점에서 4초 동안 유지됩니다. 하지만 방어도 증가량이 기존 36에서 66%에서 25에서 40%로 감소합니다. 방어도가 다시 중요해질 수도 있는 시점에서 너프를 먹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방어도가 중요해질 수도 있는 이유는 이제는 기존 보스들을 200레벨로 소환할 수도 있으며 신규 등반 콘텐츠인 핏에서는 250레벨의 몬스터까지 등장한다고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럽268 채널에 럽이 정리한 엑셀을 보면 방어도로 달성할 수 있는 물리피해 저항의 최대 수치인 85%를 위해선 200레벨 몬스터 대상 약 16,500의 방어도가 필요하며 250레벨 몬스터 대상 약 19,900의 방어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핏의 최대 티어는 공개되지 않았기에 추가적인 계산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방어도로 인한 물리저항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 2만의 방어도가 필요할 250레벨 몬스터를 대상으로 1만의 방어도만 갖춘다면 물리피해의 저항이 85%의 반토막인 42.5%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 20%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최대 수치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핏의 초고층 등반 또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선 200레벨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생존력을 챙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모닥불 대화에서 앞으로 피해 감소를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 기존의 피해 감소, 근거리 피해 감소, 원거리 피해 감소와 기타 피해 감소들이 하나의 접사로 합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항과 방어도가 기존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시즌2의 지르의 도살장의 경우 15티어가 158레벨, 25티어가 160레벨이었으니 그보다 높은 생존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르의 도살장에서는 레벨과는 별개로 몬스터들이 추가 생명력을 부여받았기에
핏에서 몬스터를 잡는 것은 지뢰의 도살장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조금 샛길로 빠진 것 같은데 다음 위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화 자원 위상의 효과가 이제는 지속 피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제 회핏이 자원 대신 보강을 획득합니다. 이번엔 응보의 위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패치노트에 함정 카드가 섞여 있습니다. 기절 확률이 8%에서 10%로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3월 5일 패치로 이미 증가한 상태입니다. 응보의 위상이 이제 추가 피해를 넘어진 적에게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내면의 고요의 위상입니다. 최대 피해는 40%에서 30%로 낮아지지만 이제 가만히 있지 않더라도 최소 수치인 5에서 10%가 상시 적용됩니다. 군중속 현자의 위상 또한 효과가 변경됩니다. 기존 매초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던 효과가 이제는 회피 확률을 8% 늘려주며 회핏이 최대 생명력의 5에서 10%를 회복시켜줍니다. 공통 이상 마지막입니다. 바늘불꽃 위상이 이제는 강령술사의 하수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시 빌드도 도전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위상의 장점은 가시를 광역 공격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외에도 효과가 발동할 경우 추가적인 공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격한 대상은 때릴 때 가시 피해와 위상의 광역 가시 피해를 같이 받아서 2배의 가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드디어 본론입니다. 짧은 변화들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강화된 마른병의 설명에 효과 범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부정한 지대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한계입니다. 피한계 사용 시 이동 속도가 20% 감소되던 효과가 없어집니다. 이어서 골렘 스킬입니다. 골렘은 액티브 스킬이 이제 군중 제어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며 사용 시 골렘과 플레이어에게 저지 불가를 부여합니다. 하수인 빌드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칸이 많아 생존기를 챙기기 힘든데 이제 골렘 스킬로 저지 불가를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패 스킬입니다. 여기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첫 줄은 설명 변경에 관한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체 생성 주기가 1초로 줄어들며 초당 기본 정수 생성량이 8에서 10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만 설명해 드리자면 다른 기본 기술들과는 달리 부패는 무기 속도에 따라 초당 정수 생성량이 달라집니다. 무기의 공격 속도가 빠르면 정수 생성량도 증가하고 느리면 감소합니다. 그러니 표시되는 수치가 다르더라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부패가 시체를 생성할 때 업그레이드들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1초마다 시체를 생성하니 이제는 부패와 관련된 업그레이드들은 대부분 1초 단위로 발동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된 부패의 효과가 변경됩니다. 기존엔 부패 상태의 적이 사망 시 정수를 획득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부패가 시체를 생성하거나 시전된 대상이 죽을 경우 폭발을 일으키며 시체 생성 시 정수 10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폭발의 피해는 무기의 40%이며 매초 시체가 생성되기에 폭발과 정수 회복이 기본적으로는 매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를 찍을 경우 초당 정수 회복량을 20으로 생각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종의 부패입니다. 1.5초마다 대상을 4초간 취약하게 만들던 효과가 이제 폭발을 통해 적에게 취약을 거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따로 지속 시간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약은 그대로 4초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폭발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 적을 동시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의 부패가 가진 이동속도 증가의 효과가 이제는 1.5초가 아닌 부패의 폭발이 일어날 때 적용됩니다. 폭발은 적이 사망할 경우에도 발동하니 발동에 1초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망자의 군대 관련 변경점입니다. 불안정한 해골들의 소환량이 50% 증가했으며 최고의 망자의 군대가 해골을 일으키는 속도도 불안정한 해골들의 소환 속도에 맞춰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망자의 군대 분류에 소환 기술 태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제 패시브입니다. 먼저 고무적인 지도자의 효과가 변경됩니다. 이제 공격 속도가 아닌 극대화 확률을 늘려주어 대부분 빌드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건강 상태를 2초간 유지해야 발동하던 효과가 이제는 건강 상태면 바로 적용되도록 패치되며 효과의 유지가 더 쉬워졌습니다. 칼란의 칙령이 변경됩니다. 기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발동하던 까다로운 효과에서 이제는 소환된 하수인 하나당 공격 속도가 3%씩 증가하는 효과로 변경됩니다.
뼈 감옥 또한 6마리의 하수인으로 취급되는 만큼 뼈 감옥을 시전해 일시적으로 18%의 공격 속도를 추가로 올리는 방식으로 사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망자의 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골 전사들이 강령술사보다 앞서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것이며 싸움을 먼저 시작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플레이어가 적을 먼저 공격하거나 적이 먼저 공격해야 하수인들이 몬스터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망자에서의 업그레이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척후방의 경우 첫 번째 업그레이드인 추가로 소환하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두 번째 업그레이드만 변경되었습니다. 본체가 극대화 피해를 줄 경우 척후방의 다음 공격이 확정적으로 극대화 피해를 주며 50% 증가된 피해를 주는 효과인데 3초라는 쿨타임 때문에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쿨타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본체가 극대화를 터뜨리는 만큼 척후병 또한 50%의 증가된 극대화 피해를 계속 확정적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방어병입니다. 방어병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6초마다 한 번의 공격을 무효화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변 적들을 도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명이 좀 간결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도발의 간격은 기존 6초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병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기존에는 가시 피해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99% 감소된 피해를 받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솔직히 처음엔 잘못 표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다른 효과들이 좋아지고 이제는 하수인들이 본체 능력을 100% 계승하며 생존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 이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해골 전사인 수학자 업그레이드를 보겠습니다. 수학자는 첫 번째 업그레이드만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상태 이상의 걸린 적을 수학자가 공격하면 10초마다 사용되는 수학자의 특수 공격 쿨타임을 2초씩 줄여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특수 공격을 사용하면 플레이어의 스킬 중 하나의 쿨타임을 3초씩 줄여주게 됩니다. 위상까지 사용할 경우 최대 6마리까지 유지가 가능하니 10초마다 최대 18초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자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15% 확률로 시체를 생성하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골 마법학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흑해골 마법학자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암흑해골 마법학자의 공격이 적을 관통합니다. 이어서 첫 번째 업그레이드를 보면 기존의 적을 확률적으로 기절시키던 효과가 이제는 활성화된 암흑해골 마법학자 한 마리당 피해를 3% 증가시켜주는 효과로 변경됩니다. 위상을 사용하면 5마리, 최대 15%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며 이 효과가 본체의 능력을 계승받는 하수인들의 피해 또한 증가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암흑해골 마법학자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네 번째 공격마다 추가 그림자탄을 발사하던 효과가 이제 두 번째 공격마다 그림자탄을 발사하도록 변경됩니다. 4번에 한 번 발사되던 것이 이제는 4번을 공격하면 2번 발사되니 4+1에서 4+2가 되며 기존 효과에서 약 20% 정도의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2번 공격할 때 3번 공격하게 되며 약 50%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니 첫 번째 업그레이드로 전체 피해를 15% 늘려줄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업그레이드로 암흑해골 마법학자의 피해만 50% 늘려줄 것인지 둘 사이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냉기 마법학자의 업그레이드는 기존 효과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정수를 2씩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이제는 정수를 3씩 회복시켜주도록 강화되며 두 번째 업그레이드의 경우 빈결 상태의 적을 공격하면 취약하게 만들던 효과가 이제는 조건 없이 공격하는 모든 대상을 바로 취약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뼈 해골 마법학자입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공격력 증가와 생명력 소모 감소 효과가 사라지고 이제는 25% 확률로 뼈 파편 또는 뼈 창을 시전하게 변경됩니다. 뼈 파편 또는 뼈 창을 스킬바에 올려두어야 하고 25%라는 확률 또한 존재하지만 해골 마법학자가 5마리라면 생각보다 뼈 창이 자주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뼈 마법학자는 공격에 자신의 생명력을 소모하기에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겠지만 신성 모독자 영혼의 반지를 사용한다면
유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제 매초 자원 생성이나 처치시 자원 생성과 같은 접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뼈창과 하수인이 결합된 빌드에서도 자원 회복을 위해 냉기 마법학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뼈 마법학자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의 업그레이드는 자신의 공격으로 죽을 때 20%의 보강을 쌓고 시체를 남겼지만 이제는 적의 공격으로 사망해도 시체를 남기게 되며 공격할 때마다 3%의 보강을 쌓도록 변경됩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제압 빌드를 제외하면 보강이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피해 쇄도나 피해 창을 이용한 제압 빌드들은 이미 보강을 잘 쌓고 있으며 제압 빌드에선 대부분의 경우 뼈 마법학자를 희생해서 제압 피해를 올리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활용하기 어려워 보여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골렘의 업그레이드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뼈 골렘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입니다. 최대 생명력의 20%만큼의 피해를 받을 때마다 시체를 떨어뜨리던 효과가 이제는 스킬 사용 시 5개의 시체를 생성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경우 도발 스킬의 시체 생성 효과가 추가되는지 아니면 도발이 시체 생성 스킬로 완전히 변경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느 경우라도 기존 효과보다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골렘의 최대 생명력과 가시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본 스파이크, 뼈 못을 해방한다고 합니다. 스파이크 아머가 대목 박힌 갑옷이었으니 본 스파이크는 뼈 못 정도로 해석될 것 같으며 해방한다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광역 공격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바늘불꽃 위상처럼 가까운 적만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 사거리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효과가 괜찮다면 가시 빌드와 시너지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골렘입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수치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강령술사가 받을 피해를 15% 흡수하던 것이 이제는 30% 흡수해줍니다. 피골렘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기존 능력에 효과가 추가되는 것으로 골렘의 피해 감소와 공격력 증가에 더해서 스킬 시전 시 흡수한 대상 한 마리당 본체의 생명력을 5%씩 회복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무쇠골렘입니다. 무쇠골렘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네 번째 공격마다 충격파를 일으키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공격마다 충격파를 일으키도록 변경됩니다. 피해량 또한 기존 40%에서 154%로 증가하는데 이 수치는 웬만한 궁극기 수준의 피해인데다가 두 번째 공격마다 발동하기에 범위는 작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DPS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무쇠 골렘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골렘의 기술에 추가적으로 취약을 걸던 것이었는데 이제 취약 대신 몹들을 끌어당기는 효과를 추가해줍니다. 일단 무쇠 골렘 스킬의 시전 시간은 10초로 3레벨 시체 촉수의 시전 시간인 9.9초와 비슷하며 범위의 경우 충격파를 보면 시체 촉수보단 조금 작아 보이지만 퍼졌다 모으는 시체 촉수와는 다르게 무쇠 골렘은 바로 땅을 내려치다 보니 몹들을 모으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장점도 있어서 범위만 괜찮다면 무쇠 골렘의 스킬이 시체 촉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제 강령술사의 전설 이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 젖은 위상입니다. 피해 안개를 사용해도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지 않던 효과가 이제는 피해 안개 시전 시 이동 속도를 20% 늘려주도록 변경됩니다. 피해 안개의 이동 속도 감소가 사라지면서 피해 젖은 위상의 효과도 이동 속도 20% 증가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굳센 사령관의 위상입니다. 망자의 군대가 활성화된 동안 하수인의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주던 효과가 이제는 공격력을 증가시켜줍니다. 패치노트에 잘못된 수치가 적힌 것으로 보이는데 70에서 84%로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도 70에서 100%의 공격 속도를 올려주고 있어서 단순히 공격 속도가 공격력으로 전환된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의 피해 감소 9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불가사의한 지배의 위상입니다. 해골 마법학자의 수만 2마리 늘려주던 위상의 효과가 이제는 해골 전사 또한 2마리 같이 늘려주게 됩니다. 고작 해골 마법학자 2마리 또는 해골 전사 2마리 증가라는 애매한 효과의 위상을 2개의 부위에서 따로 챙겨야 했었는데 이제는 두 효과가 하나의 위상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존 해골 전사를 2마리 늘려주던 피바람의 위상 효과가 변경됩니다. 이제 피바람의 위상은 플레이어에게 해골 사제의 강화 효과를 70%의 효율로 적용시킵니다. 해골 사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해드리면 해골 사제는 눈에 보이는 소환수는 아니고 모든 해골들이 소환된 상태에서 추가로 해골 되살리기를 시전할 경우 하수인들의 공격력을 증가시켜주고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일종의 버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는 8초 동안 하수인의 공격력을 30% 증가시키고 생명력을 40%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효과가 70% 효율로 적용됐다면 본체의 공격력을 21% 증가시켜주고 생명력을 28% 회복시켜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치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이 증가한 공격력이 하수인들에게 다시 적용될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살을 찌는 위상입니다. 이것도 수치가 잘못된 것이 현 시점에서 효과의 수치는 25에서 40이 아니라 20에서 40입니다. 어쨌든 부패가 시체를 생성할 때 정수를 20에서 40 획득하던 것에서 이제는 부패가 폭발할 때 25에서 40의 정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번 패치에서 강령술사는 하수인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지만 다니엘 스킬로는 부패가 가장 많은 패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도 부패 관련 이상입니다. 썩은 공격 이상의 효과가 변경됩니다. 기존 2마리의 추가 대상에게 전이되며 부패가 시체 소환 시 전이된 대상 또한 시체를 생성하던 것에서 2마리의 추가 대상에게 전이되는 효과는 유지되며 기존과는 다르게 부패가 폭발하는 피해를 15에서 30%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효과가 변경됩니다. 부패가 여전히 2마리의 추가 대상에게 전이는 되지만 이제 설명에서 시체를 생성한다는 내용이 빠지면서 여전히 시체를 생성하는지 또는 전이된 대상에게서 부패의 폭발이 일어나는지 등은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저주받은 운명의 위상입니다. 저주받은 운명의 위상 조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엔 노아와 가시 박힌 철관에 모두 걸린 적에게 40에서 50% 증가된 암흑 피해를 주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저주만 걸린 대상에게도 40에서 50% 증가된 암흑 피해를 주도록 변경됩니다. 다음은 때이른 죽음의 공격 위상입니다. 해당 위상의 효과가 일부 변경됩니다. 기존에 제압 피해를 늘려주던 것이 이제는 극대화 피해를 늘려줍니다. 수치 자체는 높고 제압 피해가 좀 더 많이 쓰이는 극대화로 변경되지만 최대 수치인 60%의 추가 피해를 얻기 위해선 120%의 생명력을 초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통은 20%의 효과를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상 중 마지막은 효능이 있는 피해 위상입니다. 효능이 있는 피해 위상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건강 상태에서 피해 구슬 획득 시 10에서 25의 정수를 회복하던 것에서 이제는 건강 상태가 아니더라도 피해 구슬을 획득하기만 하면 10에서 25의 정수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령술사의 유니크 아이템 관련 변경입니다. 유니크 장비는 맨델른의 반지 하나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 확률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면 모든 하수인의 공격을 강화했던 것이 이제는 각 하수인이 6번째 공격마다 맨델른을 발동시킨다고 합니다. 맨델른의 반지가 행운의 적중에서 벗어난 것은 굉장히 기쁘지만 시전 간격이 조금 길어 보이기 때문에 걱정 또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PTR에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복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제 문양입니다. 기존의 상태 이상의 종류에 따라 10% 또는 20%의 추가 피해를 주던 것이 이제는 종류와 관계없이 상태 이상에 걸린 적들에게 20%의 추가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보스에겐 효과 적용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용에는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망자 사육자 문양입니다. 기존과 효과는 동일하지만 최대 피해 증가 수치가 12%에서 15%로 늘어납니다. 통제와는 반대로 오히려 보스에게 더 적용이 쉬운 문양이며 이제는 하수인이 크게 버프를 받은 만큼 앞으로는 더 자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교 우두머리 전설로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하수인의 공격 속도 20%마다 하수인의 피해를 15% 늘려주던 효과가 이제는 15%가 아닌 30%씩 늘려주게 변경됩니다. 다만 이제 100%의 공격 속도까지만 적용됩니다. 최대 수치가 제한되어 있지만 하수인의 공격 속도를 올려주던 위상과 스킬 중 다른 효과로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 100%를 달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가능할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령술사 관련 버그 수정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뼈 이식 전설로드의 스택이 현재 뼈 감옥이 취약을 걸 때도 쌓이는 버그가 수정됩니다. 다음으로 죽음의 접근이 주는 추가 이동 속도가 마을에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됩니다. 이어서 장송곡 이상의 정수 증가 효과가 표시된 것보다 적게 적용되던 버그가 수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에서 내리는 즉시 골렘의 스킬을 시전할 경우
스킬이 끝까지 시전되지 않던 버그가 수정됩니다. 현재는 말에서 내리면서 골렘의 스킬을 시전하면 쿨타임만 돌게 되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패치노트를 보면 강령술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수인들이 상향되며 이제는 소환 빌드가 나쁘지 않은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가시소환이나 암흑소환, 뼈창소환 등 다양한 빌드의 하수인을 섞거나 게임 초기에 하수인을 활용하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유니크 장비가 추가된 피해 쇄도는 여전히 강력한 빌드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유니크가 추가된 마른병과 저주받은 운명의 위상이 하나의 저주만으로 효과가 발동하게 되면서 인피미스트 또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의 경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괜찮은 모습을 보일지 실험해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